최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1년 전에 자녀에게 2천만 원 주식을 증여했는데 그 주식이 이미 1억 원이 넘었다,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아는 형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절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확신하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주식 증여를 앞두신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염지훈. 자, 저희 세금 아는 형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 증여를 하셨습니다. 자, 그분들 제게 덕분에 알아서 증여세 신고까지 해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자, 그 한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법에 입각한 증여재산 공제죠. 상증법 제53조에 나와 있고요. 증여자와의 관계, 즉 증여를 받는 내가 증여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라는 거는 자녀, 손자녀 등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존속은 오히려 부모님이 받는 경우고, 기타 친족은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증여공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비속, 부모가, 할아버지가 손자녀,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인데 증여받는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 19세 미만이면 2천만 원이 증여공제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18세에 2천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28세가 돼야 또 추가로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18세에 2천만 원 받고요, 미성년자가 아닌 19세가 되고 나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증여받은 이 돈으로 우리 미성년자도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식에 투자한 미성년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세무사님, 자녀가 그렇게 투자한 주식이 오르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나요?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받은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다, 주식을 투자해서 그 가격이 오르면 뭐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칠판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부모가 우리 미성년 자녀에게 아직 19세 미만이니까 제가 초등학생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거죠. 이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서 뭐 유력한 어떤 상장 주식에 이 초등학생이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또는 뭐 ETF에 가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2천만 원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데, 상장 주식을 사는데 썼다. 근데 이 주식이 한 1년 몇 개월 만에 5배가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이 1억이 됐다. 그래서 그로 인한 양도 차익이 8천만 원인 이 상태에서 이 초등학생이 이 주식을 팔았다. 그랬을 때 이 2천만 원은 뭐죠? 아까 증여세 신고했으니까 초등학생 돈이 맞고요. 초등학생 손에서 오른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세금을 낼까요? 만약 낸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아까 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다. 8천만 원은 이 주식이 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국내 상장 주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게 이제 첫 투자예요. 대주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상장 주식이고, 그렇다면 이 양도 차익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죠. 그럼 대주주 기준은 얼마예요? 딱 봐도 이 초등학생은 대주주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대주주 기준은 이렇습니다. 알 거면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가 2026년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전 연도 말이 언제냐면 2025년 12월이겠죠. 이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이, 즉 총 주식 발행수의 이 초등학생이 갖고 있는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 또는 50억, 이 둘 중에 하나가 넘으면 그때 대주주가 돼요. 그 두 개 중 다 충족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대주주가 되고, 설령 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상장 주식의 대주주가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주주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주식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다 하셨는데 주시는 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돌아가야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그런데 비과세, 감면,
그리고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세금 내야 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것도 또 안 낼 수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나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2천만 원으로 투자를 자녀가 안 하고 부모가 하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주변에서 이제 이런 우려 섞인 얘기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생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주식 투자를 조금 도와주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만약 주식을 사고 팔기를 빈번하게 한다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가 미성년자인 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물론 증여세 신고도 하고요. 자녀가 그 돈으로 이렇게 주식을 샀다면 너무 여러 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거나 ETF 같은 주가 연동 금융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게 훗날 그 자녀가 이 주식을 팔아서 주택 같은 걸 살 때 불필요한 추가 증여세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말고 주식을 직접 증여해도 되나요? 주식을 증여해도 됩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주식을 당연히 증여할 수 있죠. 그런데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할 때 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이렇게 예금 또는 현금을 2천만 원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으면 이걸 입금해주고 그 입금증만 붙여서 증여가액을 2천만 원으로 신고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자, 상장 주식을 우리가 오늘은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상장 주식을 증여한다. 근데 내가 오늘 증여하는데요. 증여일 현재 지금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상장 주식은 평가 방법이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전후 2개월, 즉 4개월의 평균가액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2천만 원만 증여해야지 라고 증여를 해줬단 말이에요.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해도 되고 3개월 후에 해도 돼요. 근데 오늘 만약 했다고 쳐요. 얼마로? 2천만 원으로.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전후 2개월 평균을 계산할 때 2천만 원에 멈추지 않고요. 이거 평균을 내보니까 2,500, 심지어는 뭐 3천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금을 안 내야지 하고 증여를 했는데 평가액이 3천만 원 가까이 되면서 예를 들면 3천이면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증여하는 것보다 어떤 편리한 측면에서 따지면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입금해주면 될 것 같은데 주식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주식 증여는 본인의 그 증권회사 어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타인명의 대체거래 신청을 하면 되는데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구도가 다르니까 증권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혹시 해외 주식도 증여할 수 있잖아요. 해외 주식도 증여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증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증권회사 어플에 들어가서 똑같이 대체 거래를 한다. 그러면 평가액은요? 평가액도 똑같아요. 해외 주식도 주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그런데 우리가 뭐야? 여기에 해외자가 붙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값을 구했더니 예를 들면 1,000달러야. 1,000달러면 여기다가 원화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증여일의 환율, 증여일의 환율을 곱하면 이게 증여가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 둘 다 있다면 어떤 걸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요? 부모님에게 물론 예금도 있겠지만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이 다 있다. 이런 경우에 굳이 뭘 증여한다면 어떤 걸 증여하는 게 우리 집안의 세금을 줄일 수 있냐 이런 내용인데 화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을 증여하는 게 우리 집안에 더 좋냐 딱 떠오르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증여하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치 상승이 부모 수중에서 상승하는 것보다는 자녀 수중에서 상승하는 게 우리 집안의 전체적인 증여세 상속세까지 고려한다면 그게 이익이다. 그런데요, 어떤 게 많이 오를지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모두 있다. 부모가
살 때는 둘 다 1,000만 원, 1,000만 원에 샀는데 양도할 때 보니까 지금 증여를 앞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걸 팔까? 팔아서 그냥 차라리 돈으로 줄까? 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준다면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 증여해 줄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 그랬을 때 이 양도 차익이 지금 만약 이분이 판다면 둘 다 양도 차익이 4천만 원씩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상장 주식은 어지간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양도세를 안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 주식은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기본공제 250을 빼고 지방소득세까지 22%인데 약 880만 원입니다. 이 880만 원을 부모가 세금을 내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어차피 자녀에게,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의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증여를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국내 주식은 내가 이 상태에서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어차피 나도 양도세를 안 내고 자녀도 양도세를 안 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자녀한테 증여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내가 이 다음에 팔 때 나는 880만 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집안이 내야 되는 이 양도세 88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의 이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의 취득가액이 5천만 원으로 올라간다. 어차피 증여받으면서 증여받은 금액이 이 다음에 그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니까 이 5천만 원이 새로운 자녀의 취득가액이 되면서 이 다음에 5천에 사서 5천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증여해야 된다면 양도세 과세 대상인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해외 주식 이거 5천만 원을 증여받고요, 곧바로 팔면 안 되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왜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돼요? 만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이거를 양도하면요, 이 취득가액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아버지의 취득가액인 2천만 원 이거를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데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 제97조의 이 2월가세 규정이라는 건데, 원래는 이게 10년이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이에요.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걸 취득가액을 올리기 위해서 또 곧바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팔아서 양도세 절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여받고 10년 후에 팔어,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94조 1항 3호 이게 이제 주식이거든요. 이 조항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 들어왔는데 주식은 1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주식을 증여받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만약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주식을 팔지 않으면 그 취득가액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고, 이것을 2월가세라고 한다. 이것은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의 설명 들어보니까 주식을 양도하는 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은데 주식으로 증여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어차피 양도세 내고 그거를 또 증여할 바에 취득가액을 올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주식 증여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주식을 투자하려면요,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자. 그 돈으로 상장 주식을 살 거면 빈번하게 사고 팔기보다는 한두 개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거나 ETF 등에 투자를 하는 게 주가 상승 부분에 대한 세금을 확실하게 내지 않는 방법이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면 부모 주식을 자녀 증권계좌에 대체 거래하고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주가 평균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부모가 해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을 증여했다면 그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파는 게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자, 부모님의 자산을 자녀에게 꾸준하게 증여하는 게 세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왕이면 자녀 계좌에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절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 아는 형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